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자,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가면은 김건희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충격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안에서 이 대통령실과 검찰을 수족처럼 부렸을 것이다. 네. 내 손발처럼 부렸을 것이다. V0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추론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이 보도들도 나왔죠. 하지만 지난주 아주 결정적인 보도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아무도 놀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2024년입니다. 네. 김건희 씨를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합니다. 그랬죠.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조그만 백 관련된 네. 그렇죠. 예, 네. 그 관련된 출장 조사를 합니다. 출장 조사를 하기 전에 검찰 출신의 이원모라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법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법무에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되죠. 예, 인사비서관이 김건희 씨 쪽에 연락을 해서 검찰 조사 결과를 미리 전달했다. 그러니까 날짜를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정농단급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 이거를 제가 좀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건 좀 뒤에 할게요. 이원모 비서관 얘기. 맞죠? 이거는 국정농단이죠. 사실상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의 법무부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건 이제 뒷단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소식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저는. 요거보다 요 앞단에 나왔던 기사가 저는 훨씬 더 충격적인데. 그래요. 어떤 게든 뭐였냐면 이건 아마 얘기하면 이게 한 열흘쯤 됐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건데 검찰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를 대면 조사하기 전에 질의서를 미리 보냈는데 그렇죠. 질의서에 첨삭이 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가 검찰청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 기사 많이 화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받아 쓴 곳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거 제대로 알려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원보 비서관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저게 충격이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 보통 우리가 다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봤으니까. 저희 어머니 잘 모르시는데 검찰이 일단 왜 저를 검찰 수사 받았다고 그런 말씀하시나요? 아니 이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피의자든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질의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검찰이라고 안 하고 경찰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 그렇죠. 경찰 수사기관에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많지만. 자, 질의서를 사전에 교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자, 두 번째. 이번에 검찰청에서 발견된 거는 사전에 보내준 질의서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내준 질의서 내용인데, 자, 검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정도 되는 분한테 질의서를 보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질의서를 보낼 때 거기다가 손으로 찍찍찍찍 그어서 보냈겠어요? 깔끔하게 프린트해서 보냈겠죠? 근데 검찰청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그 질의서에 손으로 삭제 수정이 되어 있는 버전으로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겠냐? 했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김건희 쪽에서 했거나 검찰에서 했거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검찰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피의자 쪽에서 이 질의서에 대해서 혹은 이 피의자 쪽에서 이 질의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뭐 말을 했거나 어쨌든 첨삭이 되어 있는 서류가 왜 피의자 쪽에서 발견이 안 되고 검찰청에서 발견이 되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한겨레 네.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예비조서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죠. 그 예비조서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조서와 80% 이상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중에 입장을 냈는데 예. 그 내용의 한 80% 정도 되는 똑같은 내용으로 첨삭이 되어 있는 형태로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게 발견된 곳이 김건희 씨 자택이거나 네. 집무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검찰에서 받은 질의서에다가 본인들이 첨삭을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검찰청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질의서를 보내놓고 검찰이 본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해서 김건희 쪽하고 미팅을 하면서 본인들이 끄적끄적한 거를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드러났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저는, 의미의 진술세미난 거죠. 네, 다른 의미의 진술세미나죠. 사실은 저는 이원모 비서관이 이 김건희 씨 조사에 등장하는 이거보다 저는 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제가 얘기는 맨 마지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사가 한겨레 단독 아니었어요? 한겨레 단독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 기사를 한겨레 단독을 보면서 그 다음 날 예. 혹은 당일 날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는지를 보려고 제가 일부러 챙겨봤는데 저도 챙겨봤습니다. 예, 기사 딱 2개. 예. 받아쓴 언론 딱 2개. 맞습니다. 큰 언론사 하나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 예.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진보적인 매체라고 네.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단 한 곳에서 받아쓴 적이 없고 이거를 추가 취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결국에는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가 제가 총 3개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걸로 끝났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보다도 훨씬 더 문제는 언론 개혁입니다. 이게 예. 이게 언론에서 기사를 써주지 않으면 없는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조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삭된 것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서가 돼버린 것이 80% 이상 일치한다. 이런 사실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이 네. 보도를 해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관련돼 가지고 예. 잠깐 한 1분만 제 자랑 좀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셨어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자랑부터 하셨어야죠. 자랑? 예,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자, 사실은 이원모 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 이 윤석열 씨 부인의 사적인 사건에 지금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좀 주셨고 사실은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 시장이 훨씬 더 후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사 하나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2010년인가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동아일보였는데 그렇죠. 제가 월간 신동아에서 네. 남들은 뭐 저는 좀 부끄럽지만 남들이 다 어마어마한 특종이라고 얘기하시는 특종 기사를 제가 하나 씁니다. 예. 나이 든 기자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큰 집 조인트 발언 예. 기억하는 저를 왜 지그시 쳐다보십니까? 네? 예.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예. 이명박 정부 때 MBC를 포함한 언론을 이명박 정부가 탄압을 하고 이제 장악을 하죠. 그 벌써-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예. 있었고 했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MBC의 대주주였던 방송문화진흥회 지금도 MBC의 대주주는 맞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고 예. 그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그 김우룡이란 벌써 예. 예.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 아침마다 신문을 피면 한겨레는 당연하고 예. 거의 모든 언론이 일면 기사가 다 MBC 얘기였었던 MBC 시기예요. 였어요. 그래서 예. 제가 사실은 언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음. 너무 희한해서 음. 아니 도대체 이 MBC 사태가 뭐야 도대체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제 김우룡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인터뷰 좀 합시다. 네. 도대체 MBC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터뷰를 합시다. 거기에서 김우룡 씨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오냐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청와대에서 MB 사장 김재철 사장이 조인트 맞고 깨진 다음에 MBC 인사했고 좌파 인사 80%다 덜어냈고 이제 한 20% 남았다. 이제 좀만 더 하면 MBC에서 좌파 다 몰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예. 저는 이제 이분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기사를 예. 써드렸어요. 네. 난리가 나서 난리 났죠 그때. 그때 전 언론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사를 쓰고 이틀인가 있다가 김우룡 씨가 이제 사퇴를 합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퇴하는데 그 다음 날 하다못해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포함한 경제지들까지 일면 톱 기사가 신동아 기사였어요. 저도 이제 기사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해봤는데 네. 제가 쓴 기사가 대한민국 모든 일간지의 일면 톱 기사로 나온 거를 저도 이제 그때 처음 경험을 예.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 그 일과 이번에 이원모 비서관의 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이 일이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원호.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곳에 개입한 겁니다. 네. 대통령실이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네. 언론과 관련돼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뭐 역할을 하고 그 방송사 사장을 불러다 조인트 가고 이래도 됩니까? 안 그거는 되죠. 김우룡의 얘기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인인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송사 사건에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전달하고 이래도 됩니까? 이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한겨레가 더 좀 잘하겠습니다. 한겨레가 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예.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1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대한민국의 보수니 진보니 할 거 없이 언론들이 이건 아니다.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조선일보도 들고 일어났어요. 조선일보의 그 날짜 일면 톱 기사가 뭐냐면 김우룡 사퇴예요. 딱 5자. 제가 기억이 근데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네. 정말 희한하게도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관련된 보도도 희한하게 축소되고 관심이 좀 덜하게 되고 맞아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의 수준 이게 수준이 지난 10여 년 후퇴했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예. 이번 이 사례도 보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